일산이라는 도시를 누구는 개발이 잘 된 도시로 기억할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는 논과 밭이 펼쳐진 시골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산에 살기 전에 놀러 올 때 보면 아파트들이 질비하고 도로도 네모 반듯반듯하게 닦여 있는 것이 굉장히 도시 계획이 잘 된 도시인 듯한데 또 지하철로 역을 지나칠 때 보면 논도 있고 밭도 있는 거예요. 일산은 어떤 도시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일산에 살고 계신가요? 먼저 우리 일산 FM 팟캐스트 일산의 놀자 식구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먼저 오늘의 진행자 저 가희입니다. 그리고 환희방님, 장대장님, 제리님, 주디님 다 같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해볼까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무지무지 덥죠? 예, 많이 더워요. 날씨가 미쳤나 봐요. 그쵸? 네. 그래도 중복이 이제 지났으니까 이제 며칠만 지나면 이제 괜찮아질 거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될 것 같아요. 믿어볼까요? 그럴까요? 이번 주 주제는 산항동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동안 얘기하는 중간중간에 조금씩 나오기는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메인 주제를 한번 다뤄볼까 해요. 다들 산항산에 한 번씩 가보셨어요? 네. 네. 한 번씩 좀 얘기해 봐 주실래요? 네. 누가 제일 먼저 얘기할까요? 오늘 가희님이 진행이 말이 무지하게 빠르시네요. 저요? 좀 감기 걸려가지고 계속 신경 쓰여가지고. 조금만 천천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얘기해 볼까요? 말 나온 김에 제리님 먼저 하세요. 네. 저 가봤죠. 네. 그걸로 끝내면 안 되죠. 4년 전에도 가보셨죠? 예, 산항동에 가봤는데 가장 최근에 다녀온 거는 지난주 토요일. 불과 며칠 전? 예, 며칠 전에 가봤는데 날씨 정말 더운 날이었고요. 아침 8시에 갔는데 아마 그때 기온이 32도인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정도 더웠었고 이제 가서 봤더니 다른 것들은 잘 모르겠는데 밤송이가 이제 조그맣게 골프공만한 탁구공만한 그 정도 크기로 이제 커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골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밭농사를 하면서 키웠던 뭐 오이 뭐 여러 가지 야채들, 채소들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보고 왔어요. 통틀어서 농작물. 아, 그렇죠. 예. 야, 역시 농작물이 많이 있었고 느낌은 고봉산이나 뭐 산왕산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하긴 일산은 워낙 산들이 높지 않으니까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정발산이나 고봉산이나 산항산이나 그죠? 고봉산이 얼마나 높은데요? 고봉산을 무시하시네. 고봉산을 걷다 대요. 제가 아는 산항산은 중간에 8차선 도로가 있어요. 그 고속도로 위로. 네, 위로. 네, 외곽순환도로. 네, 외곽순환도로. 아. 그래서 저는 이제 고가 위에 거기를 이제 가끔 가는데 거기가 보물단지예요. 고가 위요? 예. 거기 사람들 그쪽 다니면 안 되는 거죠? 양쪽에 길이 있어요. 아, 사람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사랑동 그 조그만 그 새길도 있고 예. 거길 가면 남자한테 그렇게 좋다는 복분자가 맞다. 뭐 널려 있어요.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네. 복분자 있더라고요. 네. 아. 그래서 제가 복분자를 따러 거기 가끔 가고요. 요새는 복분자가 또 옛날에는 그 빨갛게 익은 게 좋다고 했는데 진짜 복분자는 덜 익은 파란 복분자가 제일 좋대요. 그래요? 진짜요? 그래서 제가 막 가시를 막 찔러가면서 저번에 가서 좀 따다가 야, 남편분 정말 사랑하시나 보다. 아니 내가 먹으려고. 그래서 저는 거기를 가끔 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차들 이렇게 다니는 것도 보고 거기에 가면 그 참나리 꽃도 많고 의외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한적해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쓰레기가 엄청 많아요. 쓰레기. 사람들이 거기 몰래 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시청 갈 때나 그래서 제가 이제 운전 면허증이 없으니까 남의 차를 얻어 타고 가다가 거기 잠깐 들려서 이렇게 정말 한적해 거기는. 그래서 잠깐 뭐 머리를 식힌다거나 그럴 때 거기를 몇 번 가본 적 있죠. 진짜 거기는 고양시 안에 있는데도 그쵸. 그렇게 시골 동네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 안에도 제가 일부러 고압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일부러도 한번 갔었거든요. 아, 근데- 고압선. 예, 고압선인 철탑? 있어서 예, 철탑 있잖아요. 예, 예. 그걸로 인해서 그쪽에 이제 피해를 보는 뭐 주민들도 있다고 해서 제가 뭐 거기서 뭐 어떻게 해줄 방법은 없지만 아 이런 게 있구나 해서 한번 가본 적도 있었어요. 취재차. 네, 겸사겸사. 아, 그러시구나. 네. 역시 마당발답습니다. 일산의 마당발. 우리 장 대장님. 저는 거기 여러 번 갔었어요. 사실 몇 년 전에도 갔었고 제리님보다 일주일 전에도 갔었고요. 좀 더 의미 있게 간 거는 제가 그 아는 언니 선거운동원 일할 때 아, 거기에 어르신들이 모여 있는 경로당에 네, 맞아요. 갔어요. 가갖고 어르신들하고 얘기도 하고 다음번에 갈 때는 거기에 있는 노래방에서 이미자의 그 선마을 선생님인가 뭐 그런 노래 제가 다음에 오면 불러드릴게요 하고 약속을 하고 왔어요. 노래 연습 많이 해야겠네. 저 원래 잘해요. 그럼 지난 토요일 날 갔을 때 하고 오셨어야지. 거기 그때는 어머니들이 안 아, 계셔갖고, 그러셨구나. 예, 어머니들이, 이렇게 누군가의 선거운동을 하러 왔다 하니까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저 노래방 기계는 언제 쓰시나요? 하니까 갑자기 저를 보면서 눈망울이 초롱초롱 해지면서 한 곡 하고 갈래요? 하시는 그 표정. 그래서 내가 다음에 오면 제가 꼭 할게요 하고 왔어요. 기억하실까 몰라요. 사람이 그리운 거예요. 맞아요. 환희방님은 다녀오셨어요? 한번? 산항동, 산안산, 거기는 내가 지금은 아니지만은 거기 바로 가장 가까운 풍동 중앙하이츠에가 살았다. 어찌 보면 뭐 가장 아파트 단지가 그 산항동과 가까운 곳이 거기죠. 그래서 거기 살면서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하러 늘 산항동을, 산항산과 산항동을 거의 샅샅이 한 바퀴를 돌죠. 지금 은주 씨가 얘기했던 그 육교 거기 어딘지 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거기 왜 쓰레기가 많은지도 봤고 되게 마을이 정말 거기 가면 시골에 가는 것처럼 그리고 또 비포장길도 있고 하니까 되게 좋다고 봤죠. 그래서 그 골프장이라든지 그 마을이라든지 뭐 한 7, 8년 이상 계속해서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꼴로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가곤 했었던 곳이죠. 거기 산항동에 가서 기억에 남는 곳이 하나가 있어요. 큰 느티나무. 맞아요. 660년. 진짜 크더라고요. 근데 그 느티나무가 정확하게 어디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마을 안에가 있는데, 그 사람들 이렇게 사는 곳 안에가. 전서구 있는 데서 쭉 마을 쪽으로 있어요. 내려오면은 있어요. 거기 전서구 660년이 뭐 680년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게 매번 좀 예, 다르더라고요. 무학대사가. 네. 무학대사의 그래서 지팡이. 저는 또 얘기가 딴 데로 새는데 거기에 나무가 오래돼 갖고 보면 막 시멘트로 콘크리트로 쳐놓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제가 몰라서 그렇지 그게 약품 처리한 맞아. 거래요. 시멘트가 맞아. 아니래요. 저는 그거 보고 되게 가슴이 아팠거든요. 근데 나무가 썩지 예, 말라고. 그거 아니고 약품 처리된 건데 색깔이 그래서 오해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저번에 정발산 때도 그렇더니 요번에도 저는 딱 한 번 가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렇게 막연한 시골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근데 저는 진짜 가보고 난 다음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막 논도 있고 밭도 있고 그리고 전서구 그것도 신기했고 그리고 지나가면서 보니까 복분자도 우리 장 대장님 말씀하신 복분자도 많고 그거 보면서 너무 이쁘다 그러면서만 왔는데 역시나 저보다 다들 많이 잘 알고 계시네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전서구가 뭐예요? 그 비둘기요. 이렇게 저기 우편 배달. 예. 과거에 그러니까. 통신 시설이 예, 예. 이제 발달하지 않았을 때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비둘기 비둘기 다리에다가 다리에다가, 쪽지를 묶어갖고 예, 예. 날려보내는 거. 걔네들이 일반 비둘기보다 훨씬 날렵하고 제가 어서 듣기로는 외래종이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저씨가 가끔 기분 좋으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보여줘요. 박수를 엄청 커요. 쫙쫙 치면은 애들이 휘 크게 원을 딱 그리면서 날라요. 멋있어요. 그 많은 애들이. 예, 걔네들 그러면서 착 날아가갖고 또 원하는 곳에 가갖고 이제 또 편지를 전해주고 오는 거죠. 그럼 그쪽에서 다시 또 다리에다 딱 묶어갖고 또 잡장에 거기까지. 오는 예. 그 비둘기를 키우는 곳이 거기 예, 있다는 예, 거예요?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맹금류가 많아갖고 걔네들을 다 이겨내고 물리치고 가야 되니까 보통 빠른 애들이 아니겠죠. 아, 산항동에 그런 게 있군요. 예, 운 좋으면 보여줘요. 아저씨가 박수를 짝짝 쳐요. 아. 예, 되게 멋있어요. 나는 키우는 곳만 봤는데. 그런 거는 못 봐서 나는.
그러면 우리 그 산항동의 아기자기하고 이쁜 풍경을 떠올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조관우의 하늘, 바다, 나무, 별의 이야기라는 곡이에요. 자, 노래 들으셨죠? 네. 예, 노래 어떠셨어요? 되게 서정적이고 좋아요. 가사가 아름다운데요? 예, 아니, 사실 저는 조관우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왜요? 왠지 나는 남자가 너무 목소리가 가늘어서 그런데 이분이 고양시 사시더라고요. 네. 되게 오래 사시네요. 저는 옛날에 그걸 기사로 봤는데 애기들 어릴 적에. 그리고 워낙 또 저기 나는 가수다? 거기서 노래 잘 부르시니까 그때 보고 좀 반했어요. 그전에는 솔직히 난 늪이나기 이런 노래 너무 난 무서웠어. 왜 어머, 고양시 왜 그럴까? 꽃박람회 얘기할 때도 예. 가끔 나와서 노래 불러주시고 저는 동화마을 가수도 만나고 그분을 멋있다. 많이 만났어요. 제가 사인도 받은 것도 있어요. 그래요? 노래 좋잖아요. 그렇죠. 나는 조관우 외모보다 노래가 훨씬 좋은데. 나 좋아합니다. 조관우는 또 아버지도 멋있잖아. 아, 예, 예. 아, 맞다. 저는 네. 죄송스러운 이야기인데 조관우 하면은 늪 뭐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예, 나도. 근데 너무 부드럽고 좋죠. 예, 저는 근데 좋아요. 노래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이번에 산항동을 찾은 이유가 있는데 산항동을 말씀드렸다시피 저번 주인가 그 저번 주에 한번 가본 적도 없고 별 관심도 없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골프장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걸 증설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골프 치면 치지 뭐 그리고 또 별 관심도 없고 그랬는데 요번에 이제 가서 보고 그래도 생각보다 이 사람들이 사는 집하고 좀 가깝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그런 것도 궁금하고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골프장의 증설이 만약에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돌아가면서 한 번씩 얘기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골프장에 대해서 별로 솔직히 잘 지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골프를 안 치거든요. 그래가지고 잘 모르고 그나마 있는 골프채도 누구 줘버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번 어떤 생각들이 있으신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먼저 얘기해 주실래요? 그 전에 지금 거기 그 골프장이 있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게 2010년도에 우리나라 법이 바뀌었대요. 네.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원래 그 지역이 지금 현재 있는 그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인데 네. 그린벨트에도 골프장을 설치를 할 수 있다.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2010년도에 이제 허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9개 홀을 가진 정규 홀은 아니죠. 보통 이제 퍼블릭이라고 하는 9개 홀을 가진 골프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운영이 되어 오다가 이제 2015년인가 때 이제 증설을 하겠다. 그때 당시에 뭐 주민들이 요청에 의해서 증설 계획서를 제출을 했었고 그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상당한 부분까지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뭐 어떤 분들은 거기에 설치가 되면 증설을 하면 안 된다 또 어떤 분들은 증설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요즘에 고양시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골프 치러 오는 손님이 많은가 보죠? 그럼 잘된 장사가 잘 돼서 그걸 증설하겠다는 건가요? 제가 듣기로는 장사가 손님이 많으니까 넓히는 거 아니에요? 안 되지. 오히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안 돼서? 적자가 된 지 오래됐다고 들었고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예. 근데 그래서 적자 되는 걸 왜 또 넓히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니까 그 업자들 얘기는 아까 얘기한 그 9홀이라서 그렇다. 이 규모가 작아서 그렇다. 규모를 키우면 오히려 더 이게 적자를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펴면서 오히려 넓히겠다는 뜻이죠. 근데 그건 뭐 누가 보더라도 보통 완전히 잘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장사가 안 되니까 인테리어로 그럼 뭐 그런 거? 없어요. 당연히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왜 그런지 하면 그 사람들은 이제 여기 골프장이 그렇지 안 그런지도 몰라도 흔히 이제 우리가 알려져 있기로는 골프장이 이제 여기 말고도 옛날에 강원도 지역은 엄청 골프장 때문에 한번 대대적인 홍역을 치른 적이 있거든요. 시민들과 함께.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면 골프장 업자들은 주로 어떤 식이냐. 골프장 자체에서 돈을 버는 것보다도 아까도 얘기했던 골프장은 주로 그린벨트 내에 혜택을 받고 지어진단 말이에요. 그것도 골프장은 옛날에는 그게 유흥산업인 그래갖고서 골프장, 그린벨트 안 됐는데, 체육스, 스포츠 시설로
되면서 그게 이제 거기도 들어설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린벨트에는 아무것도 이제 개발을 못하는데 이 사람들은 골프에서 돈을 못 벌더라도 결국은 그린벨트에 그렇게 강대한 토지를 자기들 싸게. 개발하고 나면 나중에는 그 순전히 땅으로 부동산 장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땅을 넓게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그만큼 개발된 땅을 더 많이 확보하기 때문에 그 건설업자들은 이미 다 자기들끼리 흔히 알고 있는 수법이죠. 그럼 그린벨트를 골프장으로 바뀌면 그냥 골프장이 또 다 그냥 골프장인데도 그린벨트가 되는 게 아닌가 보죠? 예, 아니요, 그린벨트로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는 그 전에는 그린벨트라고 지정을 할 때 그린벨트 안에는 풀과 나무들이 이렇게 자라는 곳을 그린벨트로 보통 지정을 하고 개발 제안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풀을 나무하고 동일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풀밭도 그래서 골프장만 되는 거구나. 예, 잔디밭도 그린벨트 그런 내용에 포함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근데 환경적으로 보면은 이런 그 풀들이 이 산소를,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내뱉을 수 아니 있느냐? 그거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니 풀하고 나무하고 같으면 우리가 나무를 왜 심어요? 전부 풀을 깎지 않으면 되는 거지. 그렇죠. 예, 예. 풀을 베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환경적인 부분으로 접근한다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아. 예, 예. 아니 모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저는 이제 이 골프장 증설을 하겠다라고 보면서 저는 다른 것들은 그렇게 크게 우려스럽진 않는데, 첫 번째는 거기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그린벨트고 산림지역인데 그 나무를 잘라내면서까지 우리가 골프장을 증설을 해야 되느냐. 그거를 증설했을 때 우리 고향 시민들이 나무로부터 받아들이는 혜택보다 골프장을 증설로 인해서 받아들이는 혜택이 훨씬 더 크겠느냐라고 따져봤을 때는 아마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요. 또 다른 한 가지 문제점은 거기에 이제 고향 정수장이 너무 가깝게 있다. 증설을 했을 때 300m도 안 되는 그런 그 범위 내에 골프장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좀 의아스러운 게 뭐냐면은, 원래 그 우리나라 그 수도법에 봐보면은, 그러니까 상수원 보호 구역을 했을 때 한강 유역에 있는 상수원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4km 이내에는 어떤 그 유해 화학 물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할 수도 없고 농약도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골프장이 뭐 그렇지 않는 골프장도 있다고는 하는데, 거의 뭐 99% 이상의 골프장들은 뭐 살충제, 제초제, 상당히 그 맹독적인 그런 그 농약들을 살포를 하면서 농약들이 정수장에 충분히 비산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 정수장, 고향 정수장인데, 고향 정수장은 우리 고향 시민들과 또 김포, 파주에 있는 상당수의 시민들이 150만 이상이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마시고 있는 그런 물인데 거기에 농약이 비산되면은 그게 안전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그렇죠. 그 증설할 때 증설 뭐 심의를 하거나 이럴 때 그런 조사도 안 했었을까요? 나는 저도 그게 제일 의아해요. 정수장이 먼저 있고 갑자기 골프장이 생긴 것도 아닐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있는데도 그때는 뭐 인허가가 됐다는 그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근데 이제 거기 그걸 하기 전에 환경평가라는 걸 하는데, 환경평가를 할 때 어떤 거를 하냐면은 거기에 농약을 뿌렸을 때 그 정수장까지 피해를 입히느냐 안 입히느냐를 놓고 그 사업자하고 뭐 이 시하고 시민단체하고 뭐 그걸 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가 그런 것들을 검증을 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제출을 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워낙 미량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처음에는 들어갔었고, 그 다음번에는 친환경 농약을 쓸 거다. 그러니까는 해를 미치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우리나라는 습도가 높고 온도가 높기 때문에 친환경 농약으로 해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지금 현재로는 없다라고 들었어요. 뭐 제주도에 한 곳이 있는데 그곳도 지속적으로 친환경만 쓸 수는 없고 좀 섞어 쓴다라는 이야기를 그렇죠. 들었었거든요. 또 법을 따지고 보면은 그 친환경으로 처음에는 쓰겠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쓰겠죠. 그런데도 이제 병충해가 구제가 안 되면은 할 수 없이 이제 전에 쓰던 농약으로 다시 바꾸는 거죠. 그렇게 하더라도 그 뭐라고 할까 그 범칙금 그렇게 되는 게 상당히 낮대요, 금액이. 그러니까 골프장 하시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냥 차라리 그냥 벌금 한번 내고 말지 그 잔디를 없어지면은 골프장이 그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잔디가 많이 비싸니까. 예, 결국은 나중에는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친환경 농약을 쓰겠다 하고 말은 하지만 그럼 물론 뭐 해봐야 아는 거지만 그거를 굳이 뭐 이걸 뭐 알아봐야 되나요? 그 뭔지 구분을 해야지 맛을 봐야 아느냐 뭐 이런 말처럼 뻔한 거 아니겠어요? 많이 안타깝습니다. 골프장이 저는 사실 처음에 증설을 할 때 장 대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었었거든요. 그런데 환희방님 의견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너무 상술에 놀아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조금 솔직히 좀 짜증이 나요. 근데 골프를 제가 안 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보다 그렇게 좀 좋은 조건은 아니잖아요. 골프장이 생기면. 근데 요거를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오늘 너무 안 좋아서. 그러면 농약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또 저도 사실 그날 가봤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골프장을 지으려면 그 잔디만 살게 하기 위해서 땅을 어떤 산이든지 1m 정도를 판대요. 그러면 흙을 싹 파내면 거기는 웬만한 식물은 다 못 살게 된대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잔디 씨를 뿌리는 거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면 그냥 산 하나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물론 그래요. 옛날에 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산이 많으니까 하나 없어져도 된다고. 근데 그거는 좀 무책임한 말인 거고, 그리고 저는 사실 골프장 자체를 반대하진 않지만 바로 옆에 이제 정수장이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장난으로 제리님한테 골프 치지 마 그러고 장난으로 얘기하긴 했는데 그런 거 갖고는 안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뭔지 한번 좀 이렇게 한 번씩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뭐 정수장이 근처에 있으니까 정수장은 우리가 먹는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정수장을 지키자. 뭐 골프장을 하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이 없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 뭐 정수장에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물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렇죠. 그거예요. 그리고 뭐 골프장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상관없이 거기에서 나오던 숲의 기능. 그거는 뭐 그 옆에서 새로 만들어주든지 어쩌든지 뭐 대형 뭐 어마어마한 공기청정기를 놓던지 거기서 나오던 거는 그대로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거는 그 정도가 제 소견입니다. 근데 사람이 힘으로 그건 할 수 없죠? 맞아요. 제가 숲의 기능 크게 다 아는 거지만 세 가지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숲은 일단 청정 정수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적인 저수 역할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청난 양의 공기를 정화해 주는데 숲의 좋은 기능은 다들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너무 쉽게 잊고 살아서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모두 기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 제가 불과 한 며칠 전에 들었는데 서울 시민들이 바라는 게 뭐 어디 큰 공원도 아니고 무슨 큰 뭐 센터나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고 뭐냐면 숲이었대요. 숲을 더 만들어 달라. 대한민국에서 공원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딘지 알아요? 일산? 강남이에요. 강남? 그거는 그 전에는 이렇게 아파트 단지에 지금은 그런 게 많은데 아파트 단지에 공원이 있고 그 스포츠 시설이고 전부 다 있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끌어들이기 위한 돈을 위해서 한 건데 지금은 강남에 공원이 제일 많은 거는 녹지, 숨을 쉴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시에 바라는 것도 우리가 놀러 갈 수 있는 공원이 있는 아파트가 제일 비싼 아파트래요. 지금은 외국 같은 경우는 공원 제일 많거든요. 공원에서 뭐, 그쵸. 뭐 운동도 하고 뭐 조깅 뭐 동네 강아지들 다 뛰어놀고 우리나라도 그래 점점 그런 공원 작은 공원이라도 내 집 앞에 있어야 되는 그런 이게 추세로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다 자연적으로 그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넓어져야 된다는 거니까. 그렇죠.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일산은 지금 여기 하나 있는 산왕산 도심에 있는 마지막 숲 같은데 그렇죠. 정바산보다도 훨씬 더 숲이 우거져 있거든요. 그렇죠. 나무도 꽤 큰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키지 못하고
골프장이 생기고 이런다는 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호수공원 있잖아요. 거기에서 또 문화광장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행사를 할 때는 넓은 게 좋은데 거기에 가장자리만이라도 뭔가 이렇게 좀 숲으로 여기는 그래도 그늘이 있어 숲이야 하고 연산될 정도로 가로수라도 좀 더 큰 나무가 있든가 해서 그게 연결이 돼서 정발산, 그다음에 여기 산왕산, 고봉산 이렇게 연결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옛날에도 한번 정발산 할 때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것처럼 숲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신도시에 공원이 많은데 공원에도 보면은 이렇게 가로수야 하는 이런 느낌이지, 여기는 녹지야 이런 느낌은 좀 적거든요. 예. 그래서 산왕산에 가보면은 숲에 나무가 생각보다 큰 나무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요즘 미세먼지 걱정이 너무 많잖아요. 그 나무에서 그렇게 걸러지는 공기, 그 이산화탄소, 그 양이 나무가 흡수하고 저장해서 다시 산소를 만들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정수장, 골프장 옆에 정수장이 아니라요. 뒤집어 보면 정수장이 먼저 생겼던 거잖아요. 그쵸. 정수장 옆에 골프장이에요. 이 말씀 아까 한희박님이 이거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항상 골프장 옆에 정수장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수장이 먼저 생겼고요. 골프장이 나중에 생긴 거예요. 맞아요. 네. 정수장 옆에 골프장은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얼마 남지 않은 도시숲, 산왕상 이거는 꼭 지켜야 될 것 같아. 저 이제 정수장 말씀을 하셔서 저도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뭐 정수장 관리법 뭐 그런 게 없어요. 정수장 시설이 정말 중요한 국가 기간 산업 시설이잖아요. 진짜요? 우리나라에 그게 없다고요? 네, 없어요. 우리 OECD 가입국인데 맞아요? 이렇게 우리 정말 네, 믿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정수장 옆에는 어떠한 시설물들이 없어야 되고 어떠한 유해를 끼칠 수 있는 게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들을 명확하게 정수장만 가지고 이거 하고 기가 있는 게 막힌데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없다니 이게 그러니까는- 도대체 뭐라는 거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정수장 옆에 어떤 시설물이 오더라도 그냥 뭐 환경평가의 하나의 기준이 된다 뿐이지 그 관리를 하기 위한 그 정수장만을 관리를 하기 위한 그런 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법부터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 법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모두 알려야지 돼요. 이게 없다는 거를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정수장 옆에 골프장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게 만약 그 법이 있었다 그러면 생길 수 없었을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법이 없다는 거는 생각할 수 없었어요. 상상도 골프장이 못했어요. 지금 운영된 지 꽤 오래됐잖아요. 그죠? 뭐 9월인지 뭐 그런 저는 그렇죠. 홀 뭐 이런 거 잘 모르지만 그게 오래됐는데 그로 인해서 뭐 아직까지는 뭐 아무 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증설하는 걸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증설로 인해서 뭐 우리한테 나쁜 그러니까 우리의 숲을 뺏어가는 거고 우리가 먹을 물을 뺏어가는 거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말씀 중에 죄송해요. 네. 순서를 따지자면은 나인홀이 원래 있던 숲을 다 해치고 거기에 나인홀이 들어온 거를 저는 몰랐어요. 골프를 못 치니까 관심도 없었지만 거기에 나인홀이 처음에 들어오게 된 배경도 몰랐고요. 이제 그나마 정수장 옆에 골프장이 있다. 근데 이게 18홀로 증설이 된다. 저는 이제 그때부터 알아갖고서는 이거는 문제인데 하고서 이제 문제 의식을 갖게 된 거죠. 따지고 보면은 나인홀부터 그게 잘못된 거죠. 그 숲의 일부를 다 이렇게 골프장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때. 그쵸? 그렇죠. 예. 그거부터가 잘못된 거죠. 어렵다. 그렇죠. 저는 오늘 아침에 이제 이거 이제 녹음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뉴스에 이렇게 아래 이렇게 그 메뉴바처럼 이게 넘어가잖아요. 거기에 서울에 무슨 천인데 그것도 뭐 딴짓 하느라고 봐서 그런데 무슨 천에 이렇게 무슨 흰점 올인가 뭔가가 발견이 됐대요. 서울의 천은 청계천인데. 그러면서 생태계 복원의 증거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서울에 태어났지만 서울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서울은 살기 편한 곳이지 살기 좋은 곳은 아니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뭐 인프라는 구축이 돼 있지만 자연하고는 멀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서울도 지금 점점 뭔가가 복원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에 숲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일산은 제가 아까
저기 오프닝 때 좀 말을 빨리 하긴 했지만 와서 볼 때 우리 남동생은 일산 길을 오히려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너무 네모 반듯반듯하고 그 사거리마다 비슷비슷한 건물들이 있으니까 우리 남동생이 얘기해요. 일산에서 찾아갈 수 있는 건 누나 집밖에 없대요. 길눈이 그렇게 밝은데도. 그런데도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이렇게 농가밭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서울처럼 복원하지 않고 그냥 지키기만 하고 있어도 되는 거니까 저희는 이게 몇 걸음 앞서 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산악산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였어요. 서울에는 없는 숲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데 우리 고양시는 있는 숲이라도 좀 잘 지켜보자. 잘 지키자. 요 개인적으로 광고 하나 해도 될까요? 매주 화요일 중산 근린공원 저녁 8시에서 8시부터 시작돼요. 그 아줌마들의 떼창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중산 시스터즈에. 예, 원래는 좀 한다 하는 가수들이나 뭐 악기도 좀 이렇게 연주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급하게 하느라고 준비가 안 된 관계로 예, 일단 생목으로 떼창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첼리스트가 있어요. 예, 우리 그분의 독주가 있을 거예요. 이게 하나하나 들불처럼 번져나가길 바라고요. 이런 것도 우리가 다들 알면은 좀 더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처럼 몰라서 모르는 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알려지질 않아서, 예, 그런 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내 이웃, 우리 가족부터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2명이 4명이 되고 4명이 8명이 되고 그 다단계 네트워크라고 해야 되나?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하다 보면 점점 퍼지겠지요. 그래서 꼭 우리 그 새로 바뀐 우리 시장님의 직권 상정으로 이렇게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거 잘 모르니까 좋은 방향으로. 저는 그 산왕동 그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녹지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 고양시가 녹지가 좀 적은 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공원 말고 자연 녹지는 상당히 적은 도시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고양시 이 외곽 쪽은 그렇지 않지만은 고양동이나 그쪽은 그렇지 않지만은 특히 이제 일산 지역은 녹지가 거의 없는 상황인데 지금 점점 더 이런 녹지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특히 이제 단독주택 단지들 뭐 이렇게 개발을 하면서 조그만 주택 단지들이 개발이 되면서 난개발 형태로 해서 계속 그 녹지들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성석동 같은 경우도 이전에는 뭐 한 7, 8년 전만 해도 대부분이 거기가 산 지역이었는데 그게 다 없어지고 봉우리만 남아있는, 녹지가 남아있는 그런 정도로 좀 녹지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녹지라는 것은 우리가 뭐 한 10년 동안에 이렇게 쉽게 없앴는데 이게 10년 동안에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냐? 절대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 녹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100년이 걸릴지 뭐 200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정말 우리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미래를 봐야죠. 우리 후대들한테 이 녹지를 자연스럽게 그냥 넘겨주는 게 우리 후대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산왕동 골프장은 그런 녹지를 보존하자는 차원에서 좀 지켜져야 된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양 정수장 관련 같은 거는 제가 아까도 뭐 수도법을 이야기를 했는데 수도법에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요. 특별시장, 지역의 시장, 아무튼 그 지역을 관리를 하고 있는 장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좋은 물을 공급하기,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게 무언가라고 봤을 때 간단한 예로 들어보면은 뭐 100리터의 물에 농약을 한 방울 떨어뜨렸을 때 인체에 주는 해는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거기에다가 농약 한 방울을 딱 떨어뜨리고 잘 섞고 난 다음에 희석시키고 난 다음에 그거를 사람들한테 드실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걸 먹겠다라고 나서는 사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양 정수장에 농약이 비산되는 게 농약은 비산되지만은 별 영향은 없다. 우리가 다 여기 희석이 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논리는 정말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논리지 않나 싶어요. 쉬운 말로 눈 가리고 아웅. 그런 논리들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지켜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정수기로도 아무리 좋은 필터로도 농약 걸러지진 않는다고 해요. 우리 이 물로 어린 애기들 분유도 먹고 어르신들 몸에 좋은 보약 이 물로 다 다릴 텐데
그쵸. 뭐 약수로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큰일입니다. 이번 주제가 조금 무거웠는데 솔직히 저희 일산의 놀자는 일산의 숨은 곳을 찾아서 저희가 이제 한 발 더 앞서 경험해보고 소개드리고 그러려는 취지였는데 저는 산화운동 한번 방문해보고 난 다음에 저는 처음에 거기 간 의도는 뭐였었냐면 저는 이렇게 일산에 여기 이렇게 이쁜 곳도 있다 그런 걸 보여드리려고 갔었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조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저는 솔직히 저희 입장은 반대이긴 한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걸 꼭 여러분들도 다 같이 꼭 반대해주세요. 뭔가 행동을 해주세요. 이런 것보다는 그냥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사실 또 이거를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또 이런 것들을 더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그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뭐 반대라고 뭐 그러자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들어보고 그러니까 듣고 한번 판단을 같이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이 방송을 마련을 했습니다. 요번에 좀 무거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 번만 또 생각해 봐 주시고요. 다음엔 또 우리 장대장 언니가 또 재밌는 걸로 이렇게 한번 찾아가 뵙도록 할게요. 재밌는 장대장? 기도에도 장대장. 제가 원래는 재밌게 하려고 진짜 막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산왕동 갔다 와서 갑자기 필이 꽂혀가지고 이걸로 하게 됐어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 그런가 봐요. 저희 일산 FM은 일산 시민이 함께 만들고 함께 듣는 시민 라디오 방송입니다. 일산의 놀자는 일산과 관련된 장소나 테마를 하나씩 정해서 우리가 직접 그것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일산 FM은 팟캐스트에서 들을 수 있고요. 우리 일산 FM은 일산의 놀자 말고도 문화놀이 오네요, 청춘만세 코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자주자주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구독하기하고 하트는 필수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일산 FM의 일산의 놀자는 고양 미디어 센터가 제작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와 함께 진행하고 계신 제리님의 주식회사 후스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가실게요. 배터리 방식의 새로운 정원관리 기계를 소개합니다.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강력하고 튼튼한 배터리 방식, 정원관리 기계 이고 파워. 배터리 하나로 잔디깎기, 송풍기, 체인톱 등 6가지 공구 사용이 가능합니다. 편리하고 강력한 배터리, 정원관리 기계 이고 파워. 이고 파워 정원관리 기계는 주식회사 후스에서 수입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검색창에서 이고 파워를 검색하세요. 우리 일산의 놀자가 준비한 이야기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더운 여름 진짜 며칠 안 남았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진짜 너무 제가 이렇게 더위를 많이 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들 며칠 견뎌주시고요. 다음 주제도 다시 건강하고 재미있고 특히 재미있게 다가올게요. 다 같이 인사드릴까요? 일산의 놀자. 와우!